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큰 충격을 줬죠.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실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종 신고나 납치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재 범죄 조직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1,000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속아서 끌려간 피해자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는 범죄에 스스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사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에 출국했다가 한 달도 안 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 현지 경찰은 박 씨의 사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파악했는데 박 씨는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박 씨의 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에서 실종이나 납치, 감금 의심 사건을 143건 접수했고 이 중 5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 감금 의심 및 특별 자수 신고 기관을 운영하며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추가 신고가 잇따르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역시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팸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서 무더기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얼마 정도 가담하셨습니까? 알고 가셨습니까?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류와 고문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범죄 가해자라는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을 다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순수한 피해자인지 피해자로 갔다가 거기서 또 가담을 하면서 범죄자로 전락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에서 입수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맞춰서 객관적으로 아마 조사가 됩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의 한국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납치, 감금 상태로 스캠 등 범죄 행위 가담을 강요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백이 혼재된 캄보디아 사태에 총력 대응을 선언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국내로 송환된 캄보디아 압송자 중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지역 출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구조적 긴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더기로 입국한 우리 국민들. 캄보디아에 구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범죄 피의자들로 모두 64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대는 20에서 30대 위주였고 이 중 45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 상당수가 지역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년 일자리 부족, 특히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과 이번 사태 사이에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돼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경우 역시 경북 예천 출신으로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는데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라든지 어떤 불안정한 어떤 취업 기회라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에 좀 경제적 성공이라든지 혹은 정상적인 취업이라는 수단이 합법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좌절감을 좀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범죄자 등 재취업이 힘든 이들의 경우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범죄 시장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신용이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말도 말 안 합니다. 하루 이틀만 통장을 대여해주면 800에서 1200까지 주겠다.
단기간 고수익을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은 당장 오늘 내일이 급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혼도 10년 이상 전에 당했고 그때 제가 사기당하고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당했거든요. 아들은 다 크는데 저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질책가도 많고 뭐 일반 일은 못 하겠고 몸이 아파가 제가 또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들을 피의자로만 볼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결국은 강압에 의한 범죄자이면서도 명백하게 어떤 유인이나 불법적인 사기에 의한 피해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분들이 약간 좀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률적,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같이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좌절감 등 구조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휴입니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 협력관 2명을 급파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신고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관 2명이 추가 파견됩니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선발한 건데 이르면 이달 안에 출국해 현지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캄보디아 현지엔 기존 3명에 더해 우리 경찰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정부는 애초 계획했던 코리안 데스크 대신 캄보디아와의 합동 대응 TF를 통해 추가 경찰 파견 규모와 시기, 운영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아니라 저희가 TF를 양측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의 범위나 깊이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해외 신종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인터폴을 비롯한 해외 공조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본사에 1명을 추가 파견한 경찰은 내년엔 시도청 공조 담당 인력을 22명에서 47명으로 2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등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할 의사는 충분하다며 증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경찰은 캄보디아발 범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송환된 64명 피의자 대다수를 구속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의 공범도 검거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에는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TF가 마련됐는데 캄보디아 외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한 유사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 그룹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시 사건 발생 사흘째에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지어 현재 추적 중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이 재작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으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각종 온라인 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국정원은 추산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00여 명 중 한국인이 57명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송환자들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억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는 50여 곳, 범죄 가담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정원은 청년들이 현지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